날복 부상투혼이십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언론계의 대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지금 더 자유일보의 대표이신 박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3일날 실천 앞으로 나오셨죠? 4일 전 9일로 광화문으로 나오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허무했죠. 여러분 큰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참다 우리 우익 보수 어른들이 도심으로 나왔습니다. 300만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좌빨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줬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다, 자격 없다, 이제 방 빼라 하는 준엄한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가 아쉬웠습니다. 그 구호가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물러나라 이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원상복귀 구호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그 태극 대형 집회를 주도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고 거기 어떤 분이 있는지 알죠? 김무성이 오세훈이가 준비위원이고 이재호가 총괄 본부장이면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300만 국민을 광화문으로 나오시게 한 그 공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범국민 그 걸기 대회의 뒷전에는 이른바 탄핵을 묻고 가자는 반문연대의 집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를 묻고 가자는 그 자식들을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날 광화문 사거리 남쪽으로 여러 곳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서 대통령 탄핵 무효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플랜카드로 저런 조그만한 그 카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자, 횟수로 3년 전 2017년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 원상복귀 문재인 퇴진을 외쳤을 때 사실 우리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이 끌어내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 모두가 여러분들의 정말 한결같은 헌신과 고생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 자유한국당만 해도 4개월 전만 해도 태극기 세력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지지율 떨어진다고 우리를 외면을 했고 자기 집회를 하면서도 태극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9일날 그 연단 앞에 나경원이하고 그 머리 깎은 친구 앉아갖고 태극기 흔들고 있대요. 자, 이제 대세가 기울은 거예요. 탄핵 무효. 결국 자정운동에 의해서 탄핵 부역자들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 자, 문재인이가 이번에 정신 좀 차렸을까요? 혹시 양보를 좀 할까요? 물러나겠습니까? 콧방구도 안 끼고 있습니다. 이 자식은 오히려 지금 업무를 더 총동원운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몇 가지만 들죠. 그 싸가지 없게 말하는 유시민이라는 친구가 완전히 소위 무사가 돼가지고 KBS를 겁박하고 MBC를 막 겁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법부에 좌경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법농단을 벌입니다. 조국이의 이 좌국이의 비리를 파헤치려면 그 마누라 정경심이가 투자하고 있는 이른바 사모펀드의 돈 거래를 확실히 밝혀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자금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났죠. 10건을 신청하면은 1건, 2건 겨우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요즘은 휴대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조국이와 그 마누라 휴대폰 압수수색은 번번이 거절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자, 그 운동학원인가 학교에 교사 채용하면서 1억 원씩 뇌물을 받았다 그러죠. 자, 그 받은 누가 조국이의 동생이 학교 사무처장으로서 돈을 받았는데 그 또
모친한테 갖다 줬다 그러죠, 이사장. 나 도대체 가족 사기단이라도 모친의 자기 부부, 동생 부부, 그 밑에 자기 아들, 딸 부정입하게 장손이라는 오촌 조카, 아니 도대체 3대에 걸친 가족 사기단, 가족 비리단이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우리가 장관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그 채용 비리하면서 1억 원을 중간에서 갖다 준 브로커 한 놈은 2천만 원 먹었고 한 놈은 500만 원 먹었는데 그 둘이는 구속시키고 정작 2억 원을 받아먹은 조국의 동생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정말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업무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때 신문에 막 나오죠.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이른바 공수처를 이달 안에 지금 막 처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만은 패스트트랙이라고 그 세 가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게 4월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에서 숙려기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180일 거기에다가 작구를 수정하고 법체계를 검토하는 심의기간 90일에서 270일을 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 그 계산에 따르면은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1월 27일 이후에 심의가 가능하고 공수처법은 12월 3일 지나야지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숙려기간 필요 없다. 자기들이 계산하니까 이달 28일이면 끝난다. 그래서 12월 29일부터 심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얘들이 날치기를 해서 11월 한 중순쯤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앞서서 공직자에 대한 모든 수사는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청 보고 조국이 관련된 비리 우리 쪽으로 이첩해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공수처장 공수처에서 조국이 마음대로 또 허지부지 해갖고 다 무죄로 때려버리고 조국이 이제 장관직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막아내야 합니다. 누가 막아냅니까? 자유한국당이 제일 야당이니까 정말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의 발전적인 해체 그리고 나경원이에게 의원들 의원직 사퇴를 써가지고 정말 결사항전을 하라고 했죠. 자, 우리나라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41조 2항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110석 있습니다. 만일 110석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써서 국회의장에게 던지면은 200명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회 즉각 해산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인영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해봐라 이거야. 나 참표가 아니야. 사표 안 내.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 때처럼 거기에도 배신자가 있다고 민주당이 자신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믿고 문재인이는 조국이를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40%만 얻으면 또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60% 우리 우파 국민들은 아예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싸움이 오늘 오후에 또 서초동에서 벌어집니다. 40%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관제 동원 관제 시위가 벌어집니다. 우리 젊은 후배들이라는 집회 여러분들 가셔서 응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만일에 문재인이가 시세가 이렇다 해서 조국이 사퇴를 시키면은 자, 전쟁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조국이 사퇴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재인이를 끌어내릴 때까지 이 투쟁은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죠.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타도!
바랍니다.